네,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들의 진짜 정신과 이야기 내부자들입니다. 앞으로 울주 마음건강TV 채널에서 총 3번의 영상을 걸쳐서 찾아뵙게 될 예정인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울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운영하시는 채널이죠. 그렇죠. 네, 예전에 울주 하면 이제 지용이 형이랑 저 EBS에서 하는 내 마음의 안정기지 다큐멘터리를 저희가 간 적이 있었죠. 네, 그 옆에 이제 알프스 산 옆에서 이제 장도 보고 했던 좋은 기억이 있고 혹시 또 기회가 되면 이렇게 영상으로 뿐만 아니라 직접 가서 또 인사드리는 기회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뭐죠? 네, 오늘 영상은 젊은 패기로 신속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한다. 안녕하세요. 준성 기자 주현영입니다. 네, 네, SNL 굉장히 화제죠. 맞아요. 인턴 기자, 주현영 기자로 보는 사회초년생의 정신건강 편입니다. 이 SNL 인턴 기자 주 기자가 굉장히 화제죠. 이렇게 당황하면서 실수하는 인턴 기자의 모습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인턴 기자는 처음에는 긴장을 애써 누르고 나름대로 이렇게 침착하게 준비한 대사들을 읊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제 안영미 앵커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면 점점 당황하다가 결국에는 울먹이면서 네. 현장을 뛰쳐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 주 기자의 모습을 놓고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간다. 사회초년생의 현실적인 모습이다 라고 하는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 영상이 이렇게까지 큰 이슈가 된 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느낌을 알기 때문이거든요. 직접 겪었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하는 걸 봤거나 그 느낌이 있는데 그 사회 초년생들이 갖는 그 부담 그걸 공감하는 거죠. 그래서 발표할 때 레알 네. 공감이다. 맞아요. 이런 댓글들 많이 달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네, 꽤 있어요. 다들 아마 많이 만나셨을 텐데 대학교 혹은 이제 직장에서 발표할 때 그리고 중요한 회의석상에서 이렇게 자기에게 뭐 발언 차례가 돌아왔을 때 혹은 이게 점점 더 심해지면은 발언 차례 아니고 그냥 잠깐 시선들이 나한테 몰렸을 때에도 이렇게 목소리가 굳어서 잘 안 나오고 이런 경험들을 하시게 되는 경우들이 꽤 있죠. 면접 갔는데 진짜 중요한 면접인데 딱 물어보는 순간 벌써 목부터 굳어가지고 잘 안 나오고 결국 목소리는 끄집어냈는데 머리가 새하얘져서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고 그래서 망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정신과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준다더라 이러면서 오시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네, 사회초년생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회사 중역이신데 시즌마다 이제 그 어떤 뭐 실적 발표 같은 걸 해야 되는 자리가 있으시대요. 그래서 매년 그 시즌만 되면 오세요. 한 번씩 오세요. 네.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맞아요. 그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수행불안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퍼포먼스 엔자이어티라고 하고요. 근데 말 그대로 무대에서 뭔가를 수행해야 될 때 이런 불안을 느끼시는 거예요. 당연히 목소리가 떨리고 손발이 떨리고 침이 꼬깍꼬깍 넘어가고 얼굴이 빨개지고 심장은 두근거리고 이런 여러 가지 신체 반응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아마 정도의 차이가 있지 누구나 한 번씩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여기도 뭐 경험 많이 해보셨죠? 그럼요. 그쵸. 네, 저는 발표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공포가 큰 편이어가지고 진짜 한참 동안 대본을 좀 준비를 했었어요. 그냥 저희 과 내지는 뭐 학생 때 뭐 몇 명 안 듣는 발표를 할 때도 대본이 없으면 좀 불안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런 불안이 되게 없는 편인데 그래서 전공의 때도 사실은 가장 불안 없이 발표해서 약간 그거를 좀 안 좋게 보는 윗분들도 있었어요. 쟤는 뭐 이렇게 뭘 믿고 저러냐. 편하게 하냐. 난 부러웠는데. 네. 그러니까요. 근데 처음으로 TV에 나가게 됐을 때 동훈이랑 나갔었는데 네. 와, 그때 진짜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TV니까 어쨌든 틀리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문장을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 조어 하나하나까지 다 맞춰 쓴 다음에 그걸 다 외워가지고 나간 다음에 앞에서 이제 무슨 질문을 해도 거의 그 사람 쳐다보지도 않고 자판기처럼 그냥 읊었는데 정말 나중에는 기억이 거의 하나도 안 나고 내가 뭘 하고 왔나 네, 정말 엄청나게 긴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런 수행포는 이제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작용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다른 사람 앞에서 어떤 부끄럽거나 수치스러운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경험을 했을 경우 이게 약간 트라우마처럼 남아서 맞아요. 성인이가 된 후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이 몇 번 일어나 봐 라고 해가지고 질문을 했는데 답을 잘 못하거나 아니면 뭐 책을 읽어보라 라고 했는데 뭐 제대로 읽지 못해가지고 떠듬거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다른 아이들의
비웃음을 샀다든지 이런 경험을 하는 것들을 좀 예로 들 수가 있겠죠. 사실은 웃는다는 게 뭐 책의 내용이 좀 재밌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책과 전혀 상관없이 상황 속에서 뭔가 좀 작은 웃음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웃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웃었다, 아이들이 비웃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서 이제 수행 불안이 그 지점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수행 불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누구나 경험하는 당연한 반응이에요. 이건 이제 그 가슴이 두근거리고 막 얼굴이 빨개지고 화끈화끈하고 이런 느낌은 교감신경이 활성화될 때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인데요. 이게 교감신경이라는 건 싸우거나 막 도망치거나 하는 이런 스트레스 반응에 대처하기 위한 그런 반응인데 어떻게 보면 남들한테 평가를 받는다는 거 이거는 이제 생존과 뭐 관련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스트레스 상황이고 거기에 대처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면 또 몸에서 부교감 신경이 또 나와서 이 항상성을 맞춰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막 목소리가 떨리고 막 쿵쾅쿵쾅 해도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그랬나? 싶을 정도로 좀 편안해지는 경험들을 하셨을 텐데 원래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그냥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죠. 네. 근데 이제 계속 걱정을 하다 보면 이게 좀 더 오래 가는 경우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일단 주변에서 누가 이런 거를 좀 힘들어한다 싶으면 해주실 수 있는 제일 좋은 말은 너무 뻔한 말이기도 한데 누구나 그럴 수 있다. 어느 정도 당연하다라는 메시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이상한 거 아니고 그냥 우리 몸에서 당연한 반응이래. 그리고 또한 겉으론 그렇게 티가 나지 않았어. 나도 할 때 이렇게 느끼는데 사실 아무도 아무 말 없더라. 근데 너가 한 것도 나는 그런 줄 몰랐어. 라고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실제로 뭔가 실수가 일어났다라고 하면은 뭐라고 실수가 하실까요? 일어났다 그러면은 어쨌든 그래도 끝냈다는 게 중요하지 않냐. 그리고 실수가 생겼음에도 너가 만약 예상한 최악의 상황이 지금 벌어지지 않았다는 게 중요하지 않냐. 실수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최악의 상황, 나는 나쁘게 평가받을 거고 나의 업무 능력은 나쁘게 보일 거고 뭐 회사에서 안 좋게 뭐 보일 수도 있고 뭐 잘릴 수도 있어 뭐 등등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남들은 나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생각보다 나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의식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리마인드를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저도 방송 출연을 이제 했을 때 이제 경험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되게 어색하게 느껴졌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방송이 나오고 나서 그 부분만 계속 돌려서 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가 봤을 때 뭐 좀 아리까리한데 괜찮은가? 라고 해서 몇 명한테 이렇게 좀 보여주면서 이상하지 않아? 했더니 아무도 어떤 포인트가 이상한 건지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원래 좀 늘상 이상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으나 생각보다 나만 알아차릴 수 있는 나의 포인트들이 많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큰 실수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잘 캐치를 못할 가능성이 높고 그런 게 설사 캐치가 되더라도 사람들은 각자의 일에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금방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저는 이제 진료 받던 분들 중에서도 침 삼키는 소리가 남들한테 들리면 굉장히 뭔가 불쾌하게 들릴 거다. 나를 안 좋게 볼 거다. 라는 생각이 힘드신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진료실에서 물어본 적 있어요. 침 삼키는 소리 들으시지 않았냐고. 전 한 번도 못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정말로 들렸으면 들렸다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안 들린 걸 어떡합니까? 네. 그만큼 사실 집중을 해도 안 들리고 평소라면 더더욱 들을 수가 없겠죠. 네, 이런 손떨림, 얼굴 화끈거리는 거 물론 좀 보일 수도 있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일단은 이런 수행 불안이 있는 분들은 너무 잘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다들 알고 있는 것처럼 과유불급이잖아요. 너무 잘하려고 하면, 너무 노력하면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만큼도 안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 힘을 빼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분 마음속에 있는, 그분은 너무 당연하다고 느꼈지만 실제로 옆에서 보면 지나친 이 너무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어디서 온 건지 왜 이런 마음을 이렇게 강하게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지 등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인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거를 스스로 깨닫고
그 부담이 줄어들고 음. 저절로 수행 불안도 줄어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생각지 못한 데서 있다라는 거를 알아차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랑 얽힌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감정이 좀 해소가 되고 나면은 의외로 또 빠르게 실마리가 해결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약물 치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수행 불안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약이 프로프라놀롤이라고 하는 성분의 약인데요. 우리가 이제 교감신경이 항진되게 되면은 두근거림이라든지 몸의 떨림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불안하거나 긴장이 됐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신체 반응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 프로프라놀롤이라는 약은 이 교감신경의 항진을 막아줌으로써 방금 말씀드린 두근거림과 같은 신체 증상들을 좀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근데 이런 신체 증상만 완화되어도 이게 또 뇌에 어떤 사인을 전달을 하면서 내 마음이 좀 편해졌구나, 더 이상 긴장할 필요가 없겠구나 라는 판단을 내리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발표나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내 머리는 무서워도 내 몸이 편해지면은 지금 그렇게 무서운 자리가 아니구나 그렇죠. 라고 인식이 바뀔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게 만약 긍정적인 경험, 약 먹고 잘해낸 경험이 반복적으로 쌓이면은 나중에는 미리 불안해하지 않게 됩니다. 뭐 이번에도 잘해내지 않을까라는 걸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내 뇌에서는 그렇게 느끼는 거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약을 먹지 않고도 잘해내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실 이 프로프라놀롤이라는 약은 의존성 부분에서도 좀 자유로운 약이기 때문에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발표, 무서운 것 이렇게 그 커플링 되어 있는 네, 이렇게 조건화 되어 있는 걸 끊고 발표는 무섭지 않을 수도 있는 것 라는 이제 새로운 조건으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두렵더라도 이제 뭐 약을 복용하든 좀 이완요법을 해서든 한 번씩 두 번씩 계속 해내는 경험이 필요할 거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기자 계속 보고 있잖아요. 네, 주기자 보면 예전부터 주현영입니다 할 때 그 속도도 굉장히 느긋해지고 네, 편안해지고 성장 중인가요? 네, 성장 중에 있거든요. 네. 그 모습은 이제 결국 계속 피하지 않고 계속 부딪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부딪히는 게 너무 힘드신 분이라면 정신건강의학과 혹은 뭐 정신건강복지센터 이런 쪽에 좀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죠. 오늘은 울주 마음건강TV 채널과 함께한 사회초년생의 정신건강이라는 주제로 수행불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방송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께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희는 다음 두 번째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울주 마음건강TV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